선생님, 3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에 신경 많이 썼어요. 매년 종합검진도 받고 비싼 검진센터에서 받은 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유방암 3기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하라는 건강검진 다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갑자기 간암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대사 검진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가족의 달 5월. 이번 달에 제가 들었던 환자들의 하소연 중의 일부입니다. 3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암 전문의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가족들에게만 조용히 말해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어쩌면 의사로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은 의사들한테 욕먹을 각오로 큰 마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52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 병원도 자주 가고 종합검진도 놓치지 않고 받았는데 암이라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검사할 때마다 건강하다고 모든 게 정상이라고 걱정할 거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분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8세 회사원 남성분이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해마다 건강검진 다 받았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그리고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간암 말기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면 해마다 검사는 왜 합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하루에 몇 명씩 제 진료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에서 정상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스트레스성이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위암 3기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43세 주부분이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와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에 뭔가 만져져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보니까 갑상선암이라고.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셨지만 만약 건강검진 결과만 믿고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말이에요. 61세 남성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2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받고 국가검진도 받고. 그런데 왜 아무도 췌장에 이상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1년만 일찍 알았어도. 그분은 끝까지 말씀을 못 하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된 거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상 없음 도장 딱 찍힌 결과지 보고 안심하셨던 적?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 중 70% 이상이 발병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만난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검진센터에서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폐암을 못 찾았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심지어 비싼 검진을 받아도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약 65%가 진단 직전 2년 이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건강검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5세 직장인 남성분이셨는데요.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에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CT를 찍어보니까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 받았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만약 1년 전에 알았다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이 맞거든요.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검사 항목의 제한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가장 흔한 질병들을 스크리닝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폐암 검사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만 찍어요. 그런데 흉부 엑스레이로는 종양이 3에서 5cm 이상 커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 단계는 전부 정상으로 나와요. 실제로 폐암 1기, 2기는 대부분 흉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설량 CT를 찍어야 초기 폐암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검사죠. 두 번째 한계는 정상 수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각 검사 항목마다 정상 범위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범위라는 게 사실은 평균적으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수치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병이 발생하지 않은 수준이지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공복혈당의 경우 10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혈당이 90 이상인 사람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85 이하가 진짜 건강한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23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200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하거든요. 특히 180 이하가 가장 안전한 수치라고 봅니다. 혈압은 어떨까요? 140, 150 미만이면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120에 80 이상부터 이미 고혈압 전 단계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보면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온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거죠. 세 번째 한계는 일회성 검사의 한계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변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전날 과식을 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수면 부족이면 각종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딱 하루만 검사하잖아요. 그 하루의 상태가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암세포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커집니다. 작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암이 올해 갑자기 말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가슴 아픈 사례들을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55세 여성분이셨는데 매년 유방암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어요. 유방촬영술에서 계속 정상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샤워하시다가 우연히 손에 만져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미 3cm 크기의 종양이 있었고 림프절 전이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40, 50대 여성분들은 유방 조직이 치밀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종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눈 속에서 하얀 공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유방 초음파를 함께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국가검진에는 유방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42세 직장인 남성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용종이 몇 개 발견되어서 제거했고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3년 뒤에 혈변이 나와서 다시 내시경을 받았더니 대장암 2기였습니다. 이상하죠? 3년 전에는 용종만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 생겼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은 가족력이 있으셔서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3년 간격으로 받으신 거였어요. 그 1년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에요. 38세 여성분인데 직장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을 매년 받으셨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어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넘겼는데 2주가 지나도 계속 쉬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갑상선암이 성대신경을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만 했어도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반 건강검진에는 갑상선 초음파가 없거든요. 목 만져보는 촉진 검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상이라는 건강검진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안정감을 주는지를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안심하시거든요. 아, 나는 건강하구나. 1년 동안은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안정감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뭘 하면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의료진들도 이런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80% 이상이 추가 검사 필요 판정을 받을 거예요. 그럼 병원들이 완전히 마비되죠. 예약도 못 잡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만 골라내는 수준으로요. 두 번째 이유는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지만 사실 완전히 믿으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환자는 그럼 왜 이런 검진을 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거고 의료진은 답하기 곤란해지죠. 게다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정말 정확한 검진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폐암을 정확히 찾으려면 저설량 CT를 찍어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20~30만 원 정도 들어요. 복부 질환을 정확히 보려면 MRI를 찍어야 하는데 이것도 50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요. 모든 국민이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검사만 실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조기 발견의 경제적 가치를 말이에요.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완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등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조기 발견이 훨씬 경제적인데 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건 제가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 가족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해석하세요. 지금 당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시고 다음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보세요. 공복혈당 85 이하면 안전, 86에서 95면 주의, 96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180 이하면 안전, 181에서 200이면 주의, 201 이상이면 관리 필요해요. 혈압 110에 70 이하가 이상적, 120에 80 이상이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나이대별로 꼭 받아야 할 추가 검사들을 말씀드릴게요. 30대라면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40대라면 여기에 더해서 저설량 흉부 CT, 위내시경을 매년 받으시고 여성분들은 유방 초음파도 꼭 받으세요. 50대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심장 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골밀도 검사까지 추가하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해당 암 검사를 일반인보다 5에서 10년 일찍 그리고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2주 이상 계속되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한 달에 2-3kg 이상 빠지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소화불량이 계속될 때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위내시경을 받아보세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때 흉부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목소리 변화 2주 이상 쉬거나 변한다면 후두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세요. 병원에서 1년에 한 번 검사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집에서도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를 구비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체중 변화도 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수치들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변화 추이를 보면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거든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의사도 건강검진도 최첨단 의료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정상이라는 글자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거든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이런 생각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들께는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지금 예방과 조기 발견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인생의 전부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암 조기 발견, 신호 10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의와 상의하세요.